해보자. 자, 어디냐면, 여기 아니고. 자, 이쪽이에요. 자, 회계 변경과 오류 순위 별표입니다. 별표 시계 받은 이거 별표가 좀 많습니다요. 요거가 시험에서요, 거의 시험에서 예, 이론 문제, 실기는 안 나와요. 이론 문제 출제 1순위입니다. 1순위. 얘는 심지어 3번 연속으로 낸 적도 있어요. 말 문제가 꽤 어려워요. 하지만 저와 함께라면 후자가 결론이에요. 저와 함께, 죄송합니다. 해볼게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변경은 새로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변경. 바꾸는 거니까 처음 적용하는 건 변경했다라는 표현 안 해요. 그래서 당연한 거. 그래서 뭐냐면 회계 변경이라는 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계 변경이 있고 오류 수정이 있거든요. 회계 변경은 뭐냐면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 있죠.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걸 또 다른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걸로 바꾸는 게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원래는 후입 선출법을 썼었던 거예요. 후입 선출법. 뭐 후입 선출법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잖아요. 물론 국제 회계 기준 말고요. 우리 시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니까 후입 선출법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후입 선출법은 단점이 좀 물량 흐름에 반하죠. 반해서 아닌 것 같아. 선입으로 바꿔야지 해서 선입 선출법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걸로 또 다른 인정하는 걸 바꾼 거잖아요. 오케이? 예. 근데 오류 수정은 말 그대로 오류야, 오류.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서 잘된 걸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당초에 후입 후출법을 쓰고 있어서 후입 후출법. 없어. 기업 회계 기준 인정하지 않아. 후입. 나중에 들어온 걸 나중에 판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후입 후출법 우리 막 쓴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회계사 하는 친구가 야, 그 무슨 방법이냐? 처음 들어보는 방법인데 정말? 해가지고 선입선출법이어서 후입후출법인 줄 알고 해서 선입선출법 바꾼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걸 올바르게 잡는 거니까 오류수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오케이.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그럼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이 있고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이 있어요. 어렵죠. 말 문제로 내면 쉬워요. 뭐냐? 시험에는 가끔씩 뭐를 출제하냐면 정당하지 않은 회계 변경이 뭐냐라고 출제할 때 있거든요. 뭐냐면 일단 세법의 규정이 바뀌었다고 회계를 세법 따라가는 거 미친놈인 거예요. 그거. 왜? 회계하고 세법은 같은 항목이에요? 다른 항목이에요? 다른 애인 거예요. 회계는 목적이 유용한 정보 제공 목적인 거고 세법은 세금 부과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세법이 바뀌었다고 회계를 세법 따라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법이 바뀌어서 세법을 따라가야지. 세법이 바뀌어서 세법은 세법을 따라가야 되죠. 회계는 회계만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익을 조작할 목적으로 바꾸는 거 이건 용납 못해 회계가. 회계는 이익 조작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정당한 회계변, 당연한 건데, 우리 회사가 영업하는 환경이 바뀌었대요. 그럼 당연히 인정하겠죠, 여러분들. 느낌만 가지시면 돼. 그 다음에,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 수요. 아까 설명드렸던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 바꿨다. 이런 게 대표적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아예 기준에서, 야, 이렇게 해. 해서 기업 회계 기준이 만들어졌대요, 새로. 따라가야 돼, 이거는. 반드시. 아니면 기업 회계 기준이 바뀌었거나 개정. 당연한 거, 3번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여기가 말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내요. 심각하게. 좀 이따 이제 풀어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회계 변경의 유형이 있는데요.
특히 맨 아래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주석 제가 표시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일단 꼭 외워주시는 거 권장. 물론 이해는 도울게 무조건 외우시는 게 아니라. 자, 해볼게요. 자, 우리가 다시 회계 변경이라는 건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근데 이미 추정의 변경은 딱 이름만 봐도 느껴지시겠죠? 추정치를 바꾸는 거예요. 맞죠? 그럼 추정치를 바꾸는 건 1, 2, 3번만 있는 게 아니냐 더 많아요. 그래서 추정의 변경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책의 변경이 딱 4가지밖에 없거든요. 4가지. 이 4가지를 비엔나 수시처럼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 4가지가 예외인데 원칙을 외우고 있어요? 큰일 나고 원칙을 외워. 예외를 외워야지. 그래서 정책의 변경에 여러분 4가지를 꼭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맞죠? 뭐냐면 주로 정책의 변경은 여기 있죠.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중요 안 중요?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추정은 주관이 살짝 개입되죠. 추정이라는 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라고 할게요. 상대적으로. 오케이? 요거에 따라서 요 말문제 제가 별표 친 게 해결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자, 뭐냐? 자, 동그라미 1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정책의 변경이에요. 뭐냐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우리 총 4가지 있죠. 뭐냐면 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물론 개별법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거냐, 법. 맞죠?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 건 우리가 주석으로 공지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석은 재무제표 맞아요. 주석 재무제표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 변경. 마찬가지. 내가 주식을 매입할 때 무조건 똑같은 가격으로 매입해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 때마다 가격이 변하면 평균법밖에 못 써요. 유가증권은 먼저 사온 주식을 알 수가 없어. 나중에 산 주식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파피루스 전문가야? 아,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종이를 막 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종이도 아니고 주식이. 맞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통화 변경.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한국 기업이면 무조건 한국 통화 쓸까요? 원화? 아니에요. 외국 통화도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사대주의예요?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표시되는 통화는 우리 회사의 주된 매출이 일어나는 통화 써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주된 매출 미국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달러로 표시합니다, 실제로.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인데 저기 일본 매출이 많아. 그렇죠? 그럼 친일파라고 하지 마시고 일본 매출이 많으면 실제로 엔화로 표시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표시 통화가 바뀌었으면 주석으로 또 공지해야 되거든요. 알죠? 되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건 재경관리사가 배우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유형자산을 감가상각만 하는 걸 원가모형이라고 해요. 감가상각만 하는 걸. 근데 유형자산을 감가상각도 하고 시가로도 평가하는 걸 재평가모형이다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죠? 당연히 안 나와. 우리 시험은 말로만. 알죠? 재형관리사가 배우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4가지 빼고는 여러분들이 꼭 추정의 변경이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4가지를 꼭 제대로 암기. 특히 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얘예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 조심하세요. 추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방법이니까 방법이죠. 방법. 그러니까 왠지 정책의 변경 같거든요. 조심하셔야 돼. 감가상각의 변경은 추정치 바꾸는 거야. 왜? 내가 소비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추정하는 거예요, 그거.
맞죠? 정률로 소비가 되냐, 정액으로 소비가 되냐, 아니면 생산량에 따라 소비가 되냐. 그걸 추정하는 겁니다, 회사가. 조심하셔야 되고. 아셨죠? 자, 이제 아래에 있는 거 설명 좀 할게요. 이게 잘 보세요. 뭐냐면,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의 구분이 어렵대요. 여러분들, 구분이 어렵대. 그럼 구분이 어려우면 원칙 따라가요? 예외 따라가요? 원칙이죠. 원칙이 뭐래요? 제가 여기다 써놨죠. 추정의 변경이에요. 원칙. 그래서 여기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맞아. 왜냐면 구분할 수 없으면 원칙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데 시험에는 자꾸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장을 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자, 근데 이제 아래 거 두 번째도 시험에 냅니다. 뭐냐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거 구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는 정책의 변경이고 하나는 추정의 변경이 같이 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밑줄 친 건 아예 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짬뽕 돼가지고 아셨죠? 얘는 구분할 수 있는데 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정책의 변경 따로 추정의 변경 따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 그럼 같이 일어나면 우리가 같이 일어나면 중요한 것부터 해요? 안 중요한 것부터 해요?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맞죠? 그래서 중요한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틀 잡으셔야 돼. 아셨죠? 응?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잘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서 이거. 그래서 정책의 변경을 먼저 계산. 누적 효과는 곧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되셨죠? 뭐 잘 참아봐요, 조금만. 불쌍하다, 근데. 좀만 참아봐, 여러분들. 요거 너무 잘 나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요것만. 이 마지막. 자, 우리가 이제 회계 변경과 이거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소급법, 단기일괄 처리법, 전진법. 무슨 나오는 거 이해해요. 뭐냐면 소급이 뭔지 아시는 분 소급.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급법은 말 그대로 과거 걸 고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방법. 왜 힘들게 해요? 굳이. 중요해서 안 중요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왜 힘들게 재무제표 과거로 가서 고쳐요?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소급법은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중요한 애가 정책이래요, 추정이래요? 정책. 그래서 정책의 변경이 소급법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틀 잡고 해야지. 틀 잡고. 언제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틀 잡고 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류도 금액이 크면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신뢰성이나 목적적 합성을 훼손시키면 이게 중대한 오류다라고 해요. 주로 일반적으로 금액이 큰 거. 그러니까 여기 아예 대놓고 중대한 키 이렇게 예. 되셨죠? 요게 소급법. 그다음에 단기일괄 처리법은 야 못하러 과거로 돌아가니 죽을 것 같다. 죽거든. 과거의 재무제표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승질 나니까 단기에 한 방에 그냥 단기에 몰아서 해버리자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그냥 단기에 손익에 반영을 끝내자라는 거예요. 알죠? 그게 단기일괄 처리법. 그다음에 전진이 뭘까요? 전진. 전진이 뭐예요? 전진이 뭐예요? 나가는 거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전진법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앞으로 잘할게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잘해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잘못된 건 내버려 두고요. 지금부터 잘할게요. 알죠?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진법은 그럼 이거잖아요. 과거의 추정은 과거대로 합리적이었고 이제 새로운 추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법은 추정의 변경에서 합니다. 되셨어요? 요거. 그러니까 앞으로 추정 잘해가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추정은 그 추정대로 합리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정은 지금 상황을 반영해서 추정 합리적으로 앞으로 잘해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 여기 추정의 변경이 전제법 쓴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설명 조금만 참아봐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요, 당초에 우리 회사가 정액법을 썼대, 정액법. 정액법이라는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했대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정률법을 쓰고자 하는 거예요.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계에서 야, 방법을 바꾸면 과거에 정액법으로 했던 것도 지금 바꾸고자 하는 방법인 정률법으로 했다면 효과를 계산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효과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사람 죽어요. 알죠? 그래서 그냥 시험에 그냥 여러분 이거 있죠. 효과라고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뭐 차이도 있고 여기 효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무시.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앞으로 기존 방법과의 차이라고 하면 그냥 뭔지 몰라도 과거에 썼던 방법을 지금 바꾸고자 하는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그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단기 일괄 처리법은 여기 그럼 과거에 했던 새로운 방법은 정률법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액법 썼었죠. 근데 지금은 정률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걸 그냥 단기 일괄 처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기 손익에 반영하고 끝내버려요. 그죠? 한마디로, 귀찮아. 단기에 손익으로 떨어. 했죠? 그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과거의 차이죠. 과거의 것을 지금 새로운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와 기존 방법의 차이를 우리가 효과라고 하거든. 되셨어요? 그럼 그 효과는 과거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손익이 하는 건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근데 왜 허용하냐면 살짝 금액이 안 중요하니까. 금액이 안 중요하면 살짝 조작이 있다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단기 일괄 처리법은 중대하지 않은 오류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차이를 단기 손익에 반영하면 그건 그래. 얼마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허용.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어요. 단점. 되셨어요? 됐고. 자, 이제 소급법 할게요, 소급법.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의 이익은 이익잉여금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잖아요. 자본은 여러분들 2월 돼야 안 돼요? 돼요. 되니까 중요한 건 2월 되는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자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익을 단기 손익으로 하는 거 금액이 얼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중요하면 그만큼 우리가 2월 되는 곳에 제대로 반영하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생각이 우리 시험에 효과 안 물어보니까 절대. 알죠? 그래서 중요하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추정 다 해버리는 거예요. 과거로 가가지고 다 정액법으로 되는 걸 정률법 싹 다 갈아 끼워버리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여기 기존 방법과의 차이가 워낙 중요하니까 2월 되는 이익잉여금에 꼭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소급법은 과거의 재무제표 수정해야 하네요. 해요. 다 정률법 갈아 끼워버려요. 수정해요. 자, 들어보세요. 근데 일단, 자, 여러분 이거 들어보실게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적 체계가 수미 양가로 통일돼 있대요. 성적 체계가. 어떤 체계가 통일되어 있으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렇죠. 내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수미 양가를 썼으면 계속 똑같은 성적 체계 유지하면 얘가 성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잖아요. 맞죠? 근데 1학년 때는 갑자기 수미양가 썼다가 2학년 때는 한라산, 백두산 썼다가 3학년 때는 금강 저기 낙동강 썼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소급법은 모든 걸 정률법으로 통일시키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비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통일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단점은 뭐예요? 수정했다. 제가 얼굴 수정했대.
오해하지 마세요. 수정 안 했어요. 기분 안 좋은데? 자, 얼굴을 수정했대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 얼굴 보고 만났어. 걔가 얼굴 수정했대. 뭐 신뢰 가요, 안 가요? 그렇죠, 안 가요. 맞죠? 난 안 한 줄 알았거든. 했어, 얘가. 죄송해요. 이해는 빠르죠? 이해는 되잖아. 그죠? 이해되는 걸로 하면 돼. 어차피 우리는 이거 다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신뢰성 저해. 그죠? 자, 근데 단기 일괄 처리법은 그냥 기존 방법인 정액법과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인 정률법의 차이를 그냥 단기 손익에 반영하고 그냥 끝내요. 끝낸다라는 건 재무제표 안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수정하지 않음. 그럼 수정하지 않으니까 신뢰가 가야 할까요? 그죠? 얼굴 보고 만난 쟤 수정 안 했겠지? 라고 했는데, 사진 보니 그대로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해, 이렇게. 죄송해요. 표정이, 그렇죠? 신뢰성 유지. 맞죠? 단점은 정액법하고 정률법이 같이 써버리잖아요. 그게 아까로 따진 성정체가 뒤죽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비교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저해. 되셨어요? 자, 이제 전진법. 자, 그럼 전진법은 이게 뭐냐면 앞으로 잘할게요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정률법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됐죠? 그래서 새로운 조심해야 돼. 이거 근데 조심하실 게 단기와 미래 기간의 반영, 즉 단기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할게요는 올해부터 잘하자라고 해 내년도부터 잘하자가 아닌 거예요. 시험에 미래에 반영한다라고 저는 칩니다, 이거. 조심. 자, 그리고 과거의 재무제표를 전진법은 앞으로 잘할게요니까 정률법을 앞으로만 적용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수정하지 않아요. 수정하지 않으니까 신뢰는 가겠죠? 신뢰성 유지. 그리고 얘는 이익 조작도 안 해요. 앞으로 잘할게요니까 그냥 이 과거와 지금의 방법과의 차이 그냥 쌩까잖아요. 쌩까는 이익 조작은 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단점. 얘도 안 고치니까 비교는 안 되죠. 체계가 통일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 저해.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소급법하고 단기일괄 처리법은 과거의 방법과 새로운 방법의 차이를 어디에든 반영하죠. 여기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소급법은요. 단기일괄 처리 단기 손익에 반영하잖아요. 근데 전진법은 그 쌩까버리잖아요. 그래서 효과 파악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틀 잡고 외우시면 돼요. 그죠? 그럼 쉬었다가 관련된 기출문제 풀고 마지막 실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자, 9시 반에 마지막 표시 하겠습니다. 쉬시죠.